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 보니까 자, 535페이지네, 그죠? 예. 7장 공개 공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건축물 보면은 특히 이제 뭐 큰 마트들 있죠? 예, 마트. 보시면 이렇게 큰 도로에 자,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큰 건물 있죠? 대형마트, 홈플러스죠? 이마트. 거기에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주로 마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조경도 하고 이렇게 벤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누가 들어가죠? 일로 누가 들어가요? 예? 누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짐승? 사람. 그죠? 물론 뭐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짐승 그렇게 하긴 해. 그죠? 그죠? 사람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십 명이 날락하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 냅두는 겁니다. 여기다가 작은 건물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이면. 자,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바로 공개 공지다. 또는 공개 공간. 또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순수한 말로 하면은 공터.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요거는 먼저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다중이용 건축물과 좀 흡사해요. 얘도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의, 자, 여러분 다중이용 건축물 기억나죠? 어떤 게 있죠? 판문종, 여까지만 같아. 판문종, 여까지 같아요. 뒤에 게 두 개면 달라요. 여기는 숙박하고 업무입니다. 다중이용은 판문종, 여관종이고 얘는 판문종, 여수업. 그러니까 판문종, 여관업종, 판문종, 여인수업종. 아시겠죠? 여인수업종. 예, 여수업. 그래서 이 땅을 전체 대지 면적에서 몇 프로? 1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최대 10%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가져가는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걸 완화시켜 줍니다. 올라가는 용적률 높이 각각 1.2배. 그러니까 5층까지 할 수 있는 건물을 한 층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5층까지인데 주차장을 한 층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완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10% 이내 범위 내에서 땅을 빼앗기는 대신에 올라가는 높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거기 박스 보시면, 자, 잘 봐요. 그러면 이러한 판문종 여숙업에서 한 가지만 뺍니다. 여기 판매. 자, 이 판매에서 뭐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요거는 제외시킵니다. 왜냐? 얘는 건축법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죠? 그렇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건축법과 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게 그 건축법이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얘는 공개 공지가 왜 필요 없냐? 예? 왜 필요 없습니까? 얘는
아, 내가 말할게. 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가요, 차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가면 큰일 나죠, 그죠? 그거는 차가 가, 화물차가, 화물차. 트럭에, 지에, 그죠? 뭐, 야채 심고, 과일 싣고, 그죠? 상하차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가 들어, 차가. 이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뺀다. 판문종 여서급에서. 그러면 여기 하는 용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느냐? 용도 지역은 바로 일준, 상준. 따라요. 일준, 상준. 일준, 상준. 우리가 배웠던 용도 지역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업체 전부 다. 그 다음에 중공업, 일준, 상준. 하지만 요 4개 용도 지역만 되는 거 아니고 어떤 것들 다 됩니다. 왜? 몇 번 때문에? 4번 때문에. 특시, 특도, 시군구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지 마음대로, 그죠? 지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준, 상준을 시험에 물어보려면요, 4번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반드시 붙습니다. 다음 중 공개 공지 대상 용도 지역이 아닌 것 해놓고 단 4번에서 4번은 제외한다라고 반드시 제시합니다. 그죠? 해야지만 요 일준, 상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4번은 할 거 없다 얘기해요. 4번은 일준, 상준만 하면 돼요. 자, 2번. 대지면적 10% 이내. 거기 파란 글씨 줄 거 보세요. 여기 공개공지에다가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 공개공지 등의 면적 다 있으면 하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공개공지에다가 뭐 적용할 수 있고 다 가능하다. 그 얘기죠. 3번에 공개공지 설치인데요. 자, 2번째 줄 주고 보세요. 필로티의 구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 땅이 없으면 한층 올려가지고 1층 전부 다 필로티로도 할 수 있다. (4번) 나오죠, 그죠? 용적률 1.2배까지, 높이도 1.2배입니다. 6번 공제는요 연간 얼마?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열고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다가 봄, 가을 되면은 밖에다가, 그죠? 재고 상품 딱 끌어와 가지고 막 싸게 팔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60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보면은 맨날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자, 이곳은 일정 부분 이렇게 말 그대로 특별히, 그죠? 자, 특별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일부 규정을 완화해 주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일부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또는 법률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개별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통합해서 적용한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그러면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하죠? 국장하고, 자, 나오죠, 그죠? 줄 거세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박스 안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넘기면은 상가리 2번은 시도인데 그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2번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있죠? 자, 지정할 수 없는 지역 4개 빼놓고 위에 거는 다 뭔지 모르지만 지정할 수가 있다면 되겠죠? 예. 개발할 수 없는 곳은 개발하려고 건축행위 하면서 개발행위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구역인데 여기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안 되죠.
자연공원 마찬가지죠. 공원, 접도구역.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생길 땅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개발이 안 됩니다. 보존 산지죠. 다 같이 네 가지 시작.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 산지. 네 가지는 이런 여기 네 군데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3번 줄 겁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는 반반.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가 잘 되면 지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지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3번 특별건축구역의 절차. 자, 여기선 얘는요 신청받아서, 그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본인이 직접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마디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정기관 줄여가지고 지정신청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밑에 특기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그리고 시군구는 시도 안에 있는 특강도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뭐라고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지정한다. 이때 2번 세 번째 줄 얼마 내에, 그렇죠? 신청 받으면 30일 내에, 마지막 줄 심의, 그러니까 얘는 30일 내에 심의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장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시도 등등 특강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여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직권으로, 국장, 시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도 마지막 줄, 얘도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자, 당연히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는 것, 그 정도로 자 넘깁니다. 8번 국장, 시도지사는 자 네모 박스에 있는 네 가지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실으세요. 의무적이죠.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정 신청 기간에 요청이 있다. 요청. 처음에는 지정해달라고는 신청하고 해제는 요청합니다. 두 번째, 그 밖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해제할 수 있다. 3번은 5년, 즉 구역 지정 이후 미착수 5년. 따라합시다. 미착수 5년. 5년 이내에 그 목적 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3번 5년 좀 알아주시고요. 자, 9번은 별표하세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기, 주, 지, 입, 협심, 결로 본다. 하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결정으로 안 본다. 결정으로 본다.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용도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본다라고 나와요. 틀리겠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덥죠 이렇게. 자, 넘기세요. 자, 그리고요 5번에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에 공지, 용지 안에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등등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번, 1번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특별 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줄 겁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1번 미술작품의 설치,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공원의 설치인데요. 안에 내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끄집어 가지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 하면 틀리겠죠?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끝. 자, 넘깁니다. 자, 이제 건축업종. 예, 보겠습니다. 건축업종. 자, 쉽게 말하면 또는 좀 편하게 말하면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이리 있죠. 자, 요거는 이제 A 땅이고 B 땅입니다. 각자 안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대지 경계선에서 50cm 각각 띄워야 됩니다. 서로. 그렇죠? 뭐 최소한으로 띄워서 이런 식으로 건물 져야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줘야 돼. 이게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하지만 A, B 서로가 둘 전원 A, B, C, D, E, F 반드시 두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원 합의로 뭐라고요? 만약에 여기 땅이 큰 건물 한 짓자 A, B, C, D, E, F다. 그러면 6명 전원 합의로 큰 건물 짓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8회 때도 나오고 29회 때도 나오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정답이 똑같았습니다. 전원 합의가 아니라 과반수 뭐 동의 이렇게 바꿔냅니다. 6명에서 4명 하게 되면 나머지 2명은 반대하면 그 땅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전원 합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원 합의로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건물을 붙여서 여기 짓자가 얘기지. 그러니까 1m를 사용하자. 그리고 가운데를 맞벽으로 두껍게 하자.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좋겠죠. 그죠? 이렇게. 맞벽으로. 여기다가 현관문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자. 아시겠죠? 그럼 좀 더 큰 건물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자라고 전원 합의로 이러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상가로 일로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등등, 즉 한마디로 소유자 등은 기업,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니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디귿 그 밖에 토지 건축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받은 자죠. 자, 이들은 전원 합의 제일 중요합니다. 전원 합의로. 계속 과반수 동의 아닙니다. 전원 합의로. 밑에 건물을 짓던 등등 할 때 마지막 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어디 안에서?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등등등등. 아시겠죠? 안에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끄집어 가지고 전원 합의로 이거는 물어봐요. 쌍거리 2번. 근데 A도 내 땅, B도 내 땅이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쌍거리 2번입니다. 지역 또는 구역에서 위에서 말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죠? A도 내 땅, B도 내 땅입니다.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 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 협정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 한 명을 1인을 건축 협정 체결자로 본다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넘기세요. 올해는 조금 약할 것 같아. 나오는 것이 11번 결합건축입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쓸데없이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최근에 이런 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건축협정이고 결합건축은 결합건축. 자, 일반적으로 보통 상업지역인데요. 거기 박스 안에 상업지역 줄 거 보세요. 자, 가령 이래 있습니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 B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도 지역이 가령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A나 B나 그죠? 적용받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번화가야. 유동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사도 잘 돼. 여기는 이면 들어오고 유동인가 거의 없어요. 없어. 여기 산이상 없어. 여기 별로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적률이 자, 만약에 용적률이 자 1000이다. 그럼 A도 1000, B도 1000. 자, 한 층당 100 해가지고 가령 10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몇 층까지? 10층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이제 10층까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겠죠. 얘도 1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B는 걱정이 있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가 봤자 한 반밖에 임대가 안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난 5층까지만 지으려 한다. 5층까지만. 그럼 지으면 돼요. 더 높이고 싶어도. 이 사람은 10층까지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이쪽은 번화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만 있으면 올리고 싶은 심정이야. 왜? 뭐, 내놨다 하면 무조건 임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용적률 1000이나 이거 1000이 서로 합해가지고 2000 이내면 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5층만 짓고 나머지 이 부분을 누굽니까? 자, 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용적률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어쨌든 합해서 얼마예요? 합해서 2,000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층까지만 건물 짓고 딱 맞고, 그 나머지를 이 사람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매월 받든 매년 받든 아시겠죠? 예. 요것이 요 계약이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조건이 있다면은 두 대지의 거리가 얼마? 100m 이내에 돼요. 이내에 되고.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안 해요. 뭐요? 용적률. 그리고 두 A와 B가 서로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딱 세 가지 요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만 보시면 되겠죠. 자, 최단거리 100m 이내. 바로 밑에 서로 합의.
옆에 용적률, 건폐율이 아닙니다. 용적률입니다. 이것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1000, 1500, 500 합쳐가지고 2000만 나오면 돼요.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 즉 결합 건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1번 특히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구역 됐습니다. 보통 상업지역 등등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또 뭐 천천히 몇 개 있지만은 내가 저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가서 봐도 돼요. 자, 다음은 이행강제금 중요하죠? 556페이지입니다. 자, 2번 말 그대로 건물 지을 때 건물 짓기 전에 위반하든 건물 짓는 도중에 위반하든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위반하든 간에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강제금은 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 건폐율 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위반이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물 지었다 위반이죠. 신고도 안 하고 건물 지었다, 그죠? 요 네 가지가 거의 99%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네 가지가. 그 외 경미한 것들은 뭐 별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럴 때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그렇죠, 50% 곱하기 위반 면적 이하야. 그러니까 위반 면적이 많을수록 그죠, 그만큼 높게 나오겠죠. 예. 자,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 곱한 값을 100% 다 부과는 아닙니다. 다 달라요. 가령 자, 첫 번째 건폐율 위반, 용적 허가 위반, 신고 위반 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나왔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용적률 위반은 100분의 80이에요. 즉 80%죠. 80%. 요 금액의 80%입니다. 88에 64만 원. 그죠? 얘는 뭐요? 100분의 90이죠? 90%입니다. 98, 72만 원. 허가는 100%. 다 전부 다 80만 원. 신고는 70%입니다. 7, 8에 56만 원. 아시겠죠? 예. 근데 작년에 여기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안 나올 것 같아. 작년에 여기 나왔어요. 내가 나온다 얘기했거든, 작년에. 너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뭐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지문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자, 80%. 이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외웠죠? 80%. 이게 뭐냐? 건폐율인가 80%예요. 아시겠죠? 건폐율 80%. 건폐율 80%. 됐죠? 얘는 뭐냐? 요 동그라미에다가 요거 90%. 아시겠죠? 자, 신고. 왜 이게? 7자. 70%. 허가는 100%. 아시겠죠? 예. 건폐율 80%.
용적이 90%, 신고액 70%, 나머지는 100%. 이렇게 해서 어거질지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자, 기타는 시가 표준액에, 여기 시가 표준액에, 여기 시가 표준액에 10%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요, 좀 쉽게 말하면 좀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박스 안에 1번, 자, 쌍가로 2번, 거기 밑에 보시면, 자, 그럼 이 위반한 건축물이 하필이면 1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에 만약에 건폐료다 8에 64만 원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요 건물이라면 그 금액에 또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뭘로? 조례로 정합니다. 8에 64. 그럼 32만 원. 32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 최대가 32만 원. 그 이내에서 정하면 조례로. 예. 좀 많이 깎아주죠.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 이행강제금의 가중 보니까 줄 겁니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 위반. 오히려 50% 법인에서 가중. 80이면 120까지 오히려 더. 3번. 무조건 부과할 때는요, 문자도 안 되고, 말로 안 되고, 구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문서로. 자, 문서라고요. 그 다음 4번도 여러 가지 금액 등등 당연히 문서로, 무조건 문서로 한다는 겁니다. 5번. 1년에 2회 이내 왜? 2회씩 아니고 2회 이내니까 1년에 한 번이건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밑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하지만 거기 다만 1의 2 이게 뭐냐 요거요. 이거는 두 번째.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5회 이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것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6번은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률마다 다 똑같이 있는 건데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에 부과처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세금 걷듯이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이제 끝.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바뀌는 관계로 좀 쉬었다 하면 아예.